어린 시절 우리 집은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장소였다. 아버지가 언제 폭발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버지가 그때 왜 화를 잘 냈는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빠가 그냥 무서운 사람이라서 화를 잘 내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당시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식사 시간에 맞춰 밥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귀가 시간이 늦을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밥통을 찌그러뜨린다든지 성경책을 찢어놓는달지 문을 잠가버려서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하셨다. 난 그럴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그래서 엄마가 빨리 와서 아빠가 화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어서 아빠가 화내기 시작할 때면 나는 굉장히 불안했고 무서웠다. 이런 아버지의 심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린아이가 어리광 부릴 때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너무 제멋대로 행동할 때는 아무리 타이르거나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해줘도 들어먹질 않을 때가 있다. 왜 아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이를 혼내치거나 윽박지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어리광 부리는 마음을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 몸은 다 큰 어른인데 마음은 3살이나 6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이다. 문제는 다 큰 어른일 뿐만 아니라 가장의 위치에 있어서 가정 내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와 도덕을 빌미삼아 어리광 부리면 그 집안은 재난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 아버지는 표면적으로는 왜 식사를 제때 안 차려주냐, 왜 늦게 들어오냐,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이지만 그 본질은 어리광 부리셨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아빠에 의해 주도되었다. 아빠가 기분 좋으면 웃고 떠드는 게 허용되었고 아빠가 언짢은 것 같으면 숨죽이고 지내야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달지 않고 말없이 복종하는 것 뿐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대인관계를 중시하셨다. 친구라든지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다. 애정에 굶주려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다 보니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만큼 쉽게 상처도 많이 받았다. 밖에 나가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욕했다. 그만큼 애정에 굶주린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 것이다. 그럼 왜 집에서와 집 바깥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오면 늘 불쾌하셨다. 활발한 바깥에서와 달리 말없이 침묵할 때가 많았고 한숨을 자주 쉬셨다. 아빠가 한숨 쉴 때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나 때문이어서 불똥이 나에게 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집안에 들어오면 밖에 있을 때보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긴장이 풀려서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본성은 늘 화가 나 있었다.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에겐 덜 긴장하기 때문에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또한 늘 한숨을 달고 사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관심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 아버지는 애정결핍이 심하신 분이셨던 것이다. 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배웠다. 나도 말 많이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대들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시당했고 거부당했고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돌아오는 건 모멸감과 굴욕을 맛봐야 했다. 그리고 가족의 보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되는 열등감을 느껴야 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외면은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에 나는 점점 입을 다무는 성격이 되어갔던 것이다. 누구나 할 말은 많다. 하지만 사람들과 있을 때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말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허점이 드러날까 두렵고 실수나 실패할까 두렵다.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관심받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미움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는
유아 심리이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느낄 수 없다. 누군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이 결정된다.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두려운 것이다. 만일 상대방과 상관없이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나의 내면 세계가 들켜버려 다른 사람이 나를 낮잡아 보거나 호감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타인의 거부는 어린 시절에 비참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말이 없거나 늘 불쾌한 사람은 이런 모순된 감정들이 마구 충돌하고 뒤엉켜 있다. 더구나 오랜 세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의 갈등조차 느낄 수 없게 된다. 자신을 느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다. 확고한 마음이 들어야 표현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느낄 수조차 없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더구나 공포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툭하면 화내는 아버지 밑에서 쓸데없이 말 많이 해서 혼나는 것보다 잠자코 입 다물고 있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임을 배워왔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더 사랑받게 된다는 걸 배워온 것이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말하지 않는 어른이 되었다. 이미 현실은 과거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던 그 시절이 아닌데 나의 감정은 어린 시절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난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회식이나 모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는 걸 어려워한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같은 걸 어려워한다.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고 어울려야 하는데 내 마음은 상처에 대한 보호작용으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오면 너무 지친다.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요약하자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솔직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말 없는 아이로 자랐다. 사회에 나와서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건넬 경우에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뛰어넘어야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나 따위의 말은 거부할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